안녕하세요. 한광흥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섯 번째 케이스의 두 번째 시간으로 치료 과정 중에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을 뽑아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의 씹는 면, 위쪽에 씹는 면과 아래쪽에 씹는 면을 보면 특히 위쪽에 씹는 면에서는 앞쪽에 삐뚤빼뚤한 것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여기 화살표로 표시된 이 작은 앞니는 브라켓이라는 교정 장치를 붙일 수도 없을 정도로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있는 송곳니가 여기 공간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걸 제가 어떻게 공간을 만들어서 교정 장치를 붙이고 교정을 진행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아래쪽에 씹는 면을 보게 되면 여기서도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앞쪽에 있는 삐뚤삐뚤한 것을 해소를 하고 또 뒤에 있는 어금니를 당겨올 건데 이 뒤에 있는 어금니를 어떻게 당겼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씹는 면을 보면 제가 아까 교정장치를 붙일 수 없다고 말씀드렸던 이 작은 앞니에는 계속해서 교정장치를 붙이지 못했고 뒤쪽에 있는 송곳니에 파워체인이라는 탄성제를 걸어서 뒤로 당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교정장치를 붙이지 않은 작은 앞니도 이 송곳니를 따라서 스스로 옆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앞에 있는 대문니와 이 작은 앞니 사이에는 공간이 원래 없었는데 이렇게 저절로 공간이 생겼다는 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교정 장치를 직접 붙이지 않고도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자연적인 이동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용하는 이유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교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아래쪽에 씹는 면을 보게 되면 치아하나를 발치했기 때문에 이 발치 공간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첫 번째 큰어금니와 두 번째 큰어금니 사이에는 아직 치아들이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틈이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탄성제를 이용을 해서 첫 번째 큰어금니를 앞으로 당길 건데요. 앞으로 당겨오면서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 큰어금니만 앞으로 당겼기 때문에 뒤에 있는 두 번째 큰어금니는 움직이지 않을 거고 그러면 여기 사이에 굉장히 큰 공간이 생겨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여기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두 번째 큰어금니도 직접적인 교정력을 받지 않았음에도 앞으로 조금씩 이동했다는 거죠. 이것도 자연적인 이동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고정원 조절이라는 조금 어려운 주제를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교정 치료가 완료가 되었고, 치료 전과 치료 후를 비교를 하면 앞쪽에 삐뚤빼뚤한 것도 많이 해소가 되고, 또 돌출도 많이 해소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정장치가 붙어 있지 않은 치아도 과연 움직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그림 도해를 보게 되면 앞쪽에 있는 치아들만 교정장치를 붙이고 철사를 이렇게 넣어서 파워체인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파워체인을 걸어서 이렇게 당겨주게 되면 이 교정장치가 붙어 있는 치아들은 파워체인이라는 교정력을 직접 받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겠죠. 뒤쪽에 있는 이는 앞으로 움직일 거고 앞쪽에 있는 이는 뒤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한다고 볼 수 있겠죠. 뒤에 있는 치아는 교정장치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치아는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동을 어느 정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 것일까요? 이렇게 되는 원리는 횡중격 섬유라는 우리 잇몸에 있는 치은 섬유 때문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치아와 치아 사이에는 잇몸이 있죠. 그 잇몸 안에는 굉장히 가느다란 실처럼 생긴 섬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섬유들이 치아와 치아를 서로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스파이더맨이 거미줄을 뽑아서 두 개의 물체를 연결하는 것처럼 이 두 개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횡중격 섬유를 이렇게 제가 그림으로 그려보았는데 이 상태에서 한쪽에 있는 치아가 어느 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 횡중격 섬유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마치 고무줄을 당긴 것처럼 돼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치아도 이동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직접적인 교정력을 가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치은 섬유에 의한 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횡중격 섬유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몸 안에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내재된 파워체인이라고 달리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이죠. 교정 장치가 붙어 있지 않은 치아도 움직일까에 대한 대답으로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치아에 가해지는 모든 힘의 총합이 치아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치아에 가해지는 모든 힘이라는 것은 저장력, 즉 씹는 힘 또는 입술의 힘, 혀의 힘 또는 치아가 정출 또는 맹출하는 힘, 또 아까 말씀드린 횡중격 섬유와 같은 치은 섬유, 그리고 인위적으로 우리가 가하는 교정력, 이렇게 6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치아가 움직이는 거는 직접적인 교정력 이외에도 이 위에 있는 5가지 정도의 자연적인 힘도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장력을 보게 되면 저장력이라는 거는 씹는 힘이죠. 윗니와 아랫니가 서로 부딪히면서 씹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이는 더 위쪽으로 쳐 올려지게 되고 아래쪽에 있는 이는 아래쪽으로 더 쳐 올려지게 되죠. 즉,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저장력에 의해서 이 위아래 치아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또 입술도 치아를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죠.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앞에 있는 치아들을 뒤로 밀어주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또 혀의 힘도 치아의 이동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혀가 밀어내게 되면 혀가 앞으로 이동하면서 앞에 있는 치아를 앞쪽으로 밀어내게 되죠. 이것도 우리가 교정에서 여러 가지 장치를 이용해서 이 혀의 힘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맹출 또는 정출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를 들면 아래 치아가 없다고 한다면 아래 치아가 없어지면 위에 치아는 아래 맞물리는 치아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절로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위에 이가 없게 되면 그것과 맞물려 있는 아랫니는 위로 솟구쳐 올라오게 됩니다. 이건 꼭 교정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실제로 이 하나가 없는 상태로 오래 지내보신 분은 이가 없기 때문에 반대쪽에 있는 이가 솟구쳐 올라오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자, 이제 5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치은 섬유인데요. 횡중격 섬유라고 말씀드렸죠. 즉, 치아와 치아 사이는 이렇게 섬유로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의 치아가 움직이게 되면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옆의 치아도 같은 방향으로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힘으로 밀거나 당기지 않아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위적인 교정력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파워체인이라든지 아니면 스프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정리를 해보면 교정장치를 붙이지 않아도 치아가 이동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교정이라는 것은 입안에 존재하는 모든 힘을 이용하는 과정입니다. 즉, 직접 교정장치 붙이고 철사 넣고 고무로 당기고 아니면 스프링으로 밀고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가지 힘들을 교정하는 치과에서는 다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정장치를 늦게 붙이더라도 치아 이동은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환자분들이 교정치료 치료 과정 중에 모든 치아에 한 번에 다 교정장치를 붙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항상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꼭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옆에 있는 치아들을 이용하거나 또 혀의 힘을 이용하거나 정출하는 힘을 이용해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교정장치를 한꺼번에 빨리 붙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편하게 생각하시고 또 교정을 받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